당신이 그렇게 피해 다니던 하얀 가루 MSG는 사실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무려 반백년 동안 몸에 나쁜 조미료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근거는 편지 한 장뿐이었죠. 그 편지 한 장이 쏘아올린 공포는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얀 가루 대체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 미움받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선비입니다. 오늘도 선 넘는 이야기죠. 이 하얀 가루의 정체는 MSG,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죠. 간맛, 짠맛, 신맛, 쓴맛의 이은, 다섯 번째 맛이 바로 이거죠. 다시마 국물이나 멸치 육수는 물론 숙성된 치즈나 잘 익은 토마토에도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맛이었죠. 이 감칠맛 한번 맛보면 좀처럼 못 잊는다고들 하죠. 근데 이 맛의 정체를 처음 밝혀낸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사실 전 세계 MSG 생산량의 90%가 아시아에서 나와요. 근데 이 흔한 조미료가 한때는 식당에서 못 쓰던 성분이었어요. 정작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죠. 그 답을 찾으려면 1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 시작은 평범한 국그릇 하나였어요. 그 국그릇 앞에 앉아있던 한 화학자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 사람 이야기 지금부터 해볼게요. 잠깐 120년 전으로 시간을 확 돌려보죠. 1908년 도쿄, 한 화학자가 아내가 끓인 다시마 국물 맛에 무릎을 탁 쳤어요. 그 국물 속 정체불명의 감칠맛을 처음 밝혀낸 사람 바로 이케다 기쿠나이였죠. 이케다는 그 맛의 정체가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라는 걸 밝혀내고 상품화를 결심했어요. 이름하여 아지노모토. 이후 몇십 년 사이 이 하얀 가루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식탁을 점령해버리죠. 미국 식품회사들도 앞다퉈 수프와 과자, 소스에 쏟아부었죠. 통조림 수프도 짭짤한 과자도 이 하얀 가루 없이는 그 맛을 완성할 수 없었죠. 이케다는 이 발견 하나로 특허를 냈고 그 특허료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어요. 감칠맛 하나로 만든 제국이었던 셈이죠. 근데 좋은 시절은 딱 여기까지였어요.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이상한 소문 하나가 퍼지기 시작하죠. 이 시기 MSG는 기적의 조미료로 광고됐어요. 가정주부 잡지에는 MSG를 넣은 레시피가 매달 실릴 정도였죠. 그런데 이 기적의 가루가 편지 한 통 때문에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조차 자기가 이런 일을 벌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 편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이 편지 한 통이 나가자 넉 달 새 비슷한 증상 제보가 쏟아졌죠. 1968년 한 의사가 미국 의학학술지에 편지 한 통을 보내요. 중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목뒤가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편지에는 원래 어떤 제목도 붙어있지 않았어요. 사실 독자 투고 편지에는 원래부터 이렇게 눈에 띄는 제목이 붙는 경우가 드물었죠. 근데 학술지 편집자들이 여기에 제목을 하나 붙였어요. 이름하여 중식당 증후군. 그러니까 이 낙인 같은 이름은 정작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라 편집자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이 편지 학술지에 실리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미국 언론들이 앞다퉈 이 사연을 받았으면서 공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기자들은 앞다퉈 중식당 앞으로 우르르 달려갔어요. 심지어 학술지는 이 소동을 두고 만편까지 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똑같은 성분이 들어간 스프나 과자는 의심받지 않았어요. 오직 중식당만 손가락질을 받았죠.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노 MSG라고 크게 써붙이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될 만큼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죠. 메뉴판에도 간판에도 그 세 글자가 하나둘 붙기 시작했어요. 중식당뿐 아니라 태국이랑 일본 식당까지도 덩달아 눈치를 봐야 했죠. 여러분이 믿어온 상식 지금부터 하나씩 깨드릴게요. 사실 편지가 나온 지 단 3년 만인 1971년 첫 이중 맹검 실험이 발표됐어요. 이듬해인 1972년에도 또 다른 대학팀이 곧바로 검증 실험을 내놓았죠. 두 실험 모두 MSG와 증상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는 찾지 못했어요. 그 뒤로도 80년대와 90년대 내내 여러 대학이 거듭 재검증에 나섰지만 결론은 늘 같았죠. 심지어 몇몇 실험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MSG를 먹었다는 말만 들어도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노시보 효과라 불러요. 마음이 먼저 반응한 셈이죠. 미국 식품의약국 FDA조차 MSG를 안전한 성분으로 분류했어요. 설탕이나 소금과 똑같이 일반적으로 안전한 식품이라는 등급을 그대로 받았던 거죠. 심지어 우리가 매일 먹는 토마토, 파마산 치즈, 그리고 모유에도 글루탐산은 똑같이 들어있어요. 모유에도 글루탐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모유를 보고 위험하다고는 안 했어요. 오직 아시아 음식 앞에서만. 그 잣대가 유독 달랐던 거죠. 실제 글루탐산 함량 순위를 매겨보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글루탐산 범벅은 치즈랑 간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이 공포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과학이 뭐라 하든 한번 박힌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 모든 소동은 애초에 과학과는 상관없었어요. 혹시 몰라서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반세기 상식을 만들어버렸죠.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진짜 정체가 궁금해진 사람들이 있었죠. 편지에는 로버트 호 만콱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를 만나봤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 2018년 한 은퇴한 의사가 폭탄 발언을 하죠. 이름은 하워드 스틸이었어요. 그가 청천벽력 같은 고백을 하죠. 사실 내가 장난으로 썼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동료 의사와 건 내기 하나 때문에
장난삼아 가짜 편지를 학술지에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 자체가 술자리 농담에서 시작된 셈이에요. 솔직히 이건 선 넘었죠. 심지어 이 편지 속 이름, 실존 인물인지조차 여전히 논란이에요. 누군가는 실존 인물이라 하고 누군가는 지어낸 이름이라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끝내 없었죠. 수십 년 믿어온 상식이 하룻밤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장난 같은 편지 한 장이 반세기 동안 아시아 식당들의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뒤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그림자도 짙게 깔려 있었죠. 프랑스 요리 속 감칠맛은 고급스럽다 했고 중식당 속 감칠맛은 위험하다 했으니까요. 같은 성분, 다른 잣대였던 거죠. 근데 이 불편한 진실, 왜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중식당 증후군이라는 말이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일 거예요. 이 오해 하나가 업계 전체를 뿌리째 흔들 뻔했어요. 1968년 시작된 이 낙인은 2020년이 돼서야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 사이 아시아 식당들은 매출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손님은 줄고 원가는 올랐죠. 업계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매출 손실을 봤다고 추산해요. 그뿐 아니라 이 낙인은 인종차별적 조롱으로도 이어졌어요. 놀림감은 음식이 아닌 사람이었죠.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들도 다시 나서서 이 증상엔 뚜렷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죠. 셰프들도 하나둘 당당하게 MSG를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어요. 숨길 이유가 없다며 아예 메뉴판에 성분을 큼지막하게 써놓는 식당까지 생겼죠. 2019년에는 유명 셰프들이 모여 MSG 옹호 캠페인까지 벌였어요. 그 한마디가 이미 하나의 반격이었죠. 학계에서도 재조명이 시작됐고 언론 논조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물론 오랜 세월 쌓인 불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았죠. 손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괜찮았네 라는 그 한마디가 반세기 동안 쌓인 편견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 오해에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이 이야기 마지막 반전 하나만 남았어요. 요즘은 마트에 가면 감칠맛 조미료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2020년에는 한 사전 출판사가 아예 정의 자체를 고쳤었죠.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중식당 증후군이라는 표현에 차별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어요. 이제는 오히려 정반대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결국 진짜 원인은 조미료가 아니라 낯선 것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이었던 셈이에요. 누명 쓴 건 조미료 아닌 문화죠. 그 문화 속엔 우리가 매일 즐기는 라면 스프 한 봉지도 포함돼 있었죠.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감칠맛 팍팍 낸 음식을 함께 즐기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여전히 색안경을 낀 시선도 남아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근거 없는 공포라는 꼬리표는 확실히 떼어냈죠.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은 MSG 아직도 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당당하게 넣어 드시는 편인가요? 선 넘은 건 조미료가 아니라 반세기 동안 이어진 그 오해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저는 선비였습니다. 다음 선에서 만나요.